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념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윤 총장은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입니다. 그런데 아직 본격적인 대선 출마 선언은 물론이고 정치 참여 의사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가 어떤 이념 성향을 가졌는지 사람들은 추측할 뿐입니다. 문재인과 싸웠다고, 추미애와 각을 세웠다고 그를 보수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특히 보수 진영 일각에서 그런 지적을 합니다. 월간조선 최신호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학원 시절 쓴 석사 논문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윤 총장 석사학위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받았습니다. 1988년 28세 때였습니다. 당시 그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대학원에 다녔습니다. 그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은 몇 년 후인 31살 때였습니다. 당시 논문 주제는 미국 집단소송에 있어 대표 요건에 관한 연구, 집단소송 대표자의 지위와 법적 근거 등을 미국 사례에 비춰서 분석한 것이라고 합니다. 윤 총장이 논문을 쓰던 시점에 집단소송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생소한 제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집단소송 사례는 1987년 서울 망원동 물난리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낸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망원동은 상습 물난리 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 소송을 주도한 이가 인권 변호사로 유명했던 고 조영래 변호사입니다. 윤 총장이 집단소송 관련 논문을 쓴 배경엔 조영래 변호사에 대한 존경, 호감, 우호적인 감정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윤 총장은 평소 검사들에게 법률가라면 존경하고 배워야 할 분이 조 변호사라고 했답니다. 논문 전체를 읽어본 월간조선 기자는 논문만 봐서는 사회 현안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에서 대체로 진보적인 색채가 보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당시 집단소송이란 게 잘 알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논문을 썼으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월간조선은 당시 논문 지도 교수였던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도 인터뷰했습니다. 당시로는 진보적 주제인 집단소송을 가지고 논문을 썼으니 윤 총장이 반시장주의자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송 교수는 그런 잣대를 적용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기구다. 공정위도 엄밀히 말하면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답합니다. 집단소송은 거대 자본과 거대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입니다. 자본시장 내에서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더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송 교수는 윤 총장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확실히 신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윤석열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졌나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송 교수는 윤군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윤군, 이 사람은 독서를 아주 많이 했다. 정치, 경제 등 사회과학 서적은 물론 인문 관련 서적까지 폭넓게 읽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걸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었다. 법대생들은 대개 사법고시 준비를 위해 법률 서적만 읽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윤군은 그렇지 않았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시대가 사람을 만드는 거니까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다만 기본적으로 머리가 아주 우수하다. 사람들을 보듬는 포용적인 리더십도 있다. 학생 때부터 그런 인상을 받았다. 제자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어쨌든 송 교수의 평가는 아주 후합니다. 윤 총장의 이념 성향과 관련해 한 가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2019년 6월 윤 총장은 검찰총장에 지명됩니다. 당시는 조국 사태가 터지기 전입니다. 정권과 윤 총장의 관계가 나쁘지 않을 때입니다. 후보자는 청문회 전에 미리 자신의 입장을 서면으로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합니다. 윤 총장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어떻게 답했을까요? 사회의 점진적 변화를 중시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적은 어딘가 이런 질의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다. 이렇게 명확히 북한을 적시했습니다. 당시는 한반도 평화무드의 여진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과 잘해보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시 신문들이 이런 내용을 전하며 윤 총장의 돌직구 답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당시 청문회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속기록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윤 총장은 오히려 보수 쪽에 가까운, 굳이 진보와 보수를 가른다면 보수 쪽에 가까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는 오히려 먼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한다. 백혜련 의원이 윤 총장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본인의 성향이 민주당과 일치하거나 문재인 대통령과 일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윤 총장은 5글자로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달 4일 사퇴 입장문에서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로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 겁니다. 윤 전 총장의 미래 캐치프레이즈는 뭐가 될까요?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 불의에 맞서는 공정, 정의를 세우겠다? 저는 이보다는 더 큰 그림을 그릴 거라고 봅니다. 자신의 정치 캐치프레이즈로 자유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물론 윤 총장이 검사로서 해왔던 수사를 거론하면서 윤 총장이 말만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울 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가 맞냐 의심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윤 총장을 취재한 월간조선 기자는 결론 삼아 그가 중도 보수주의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 보수 진영에서 윤 총장이 보수가 맞냐 이런 의구심을 던지는 건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관한 윤석열 총장의 당시 생각 그리고 지금의 생각 이걸 묻는 거라고 봅니다. 그가 아무리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인물이다 이런 주장이 나와도 지금 감옥에 있는 두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털어내지 않고는 보수 진영의 지지를 100%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의 이념 성향에 대한 질문 이걸 답하더라도 다른 난해한 질문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첩첩산중이 아니라 첩첩 질문 이런 게 윤석열이 처해 있는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